저는 원래 나덤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나답다라고 하는데 사실 다 똑같잖아요. 과정은 없고 결과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휴가지에서나 누릴 법한 서핑, 경제적 자유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나다움이 아니라 사실 남의 헛된 욕망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최근 나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시작은 커밍소님이었어요. 유튜브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채널인데 그 주인공이 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요. 하지만 저에게 적용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제 삶을 누군가 동경하게끔 하는 능력도 나이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누군가의 욕망을 자극할 리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전문성에만 집중해서 제공을 드렸어요. 네, 바로 이직이요. 그런데 최근 내신 책을 읽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의 경험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의 삶을 선택하게 된 계기, 그리고 과정이요. 그리고 나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룬 후에 인테리어 취향이라던가 여행지를 정하는 것, 그런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요. 내 차별화된 시선과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나만의 결과물과 서사를 쌓아가는 과정이요. 그게 진짜 나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각 시대 그리고 세대마다 공통적인 문제점,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요. 누구나 겪고 있는 문제들이요. 누군가에겐 취업, 누군가에겐 결혼, 누군가에겐 육아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같이 자란 형제도 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의 가치관과 성향에 따라서 자기의 상황을 해석하고 반응합니다. 제가 정의하는 태도는 상황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이 태도에 따라 각자의 삶을 정의하고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기업을 나왔고 헤드헌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전문성을 그리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임계점을 넘긴 후에 경기 침체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전과 같은 노력을 하기에는 그 노력의 결과들이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 멋모르고 했을 때와 10년 차 어느 이상이 됐을 때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시작해봅니다. 바로 이 유튜브, 뉴스레터, 그리고 좀 더 전문적으로 커리어 코칭을 진행했죠. 대기업을 나와서 헤드헌터로 그리고 커리어 코치로 3번의 직업을 바꿨습니다. 이 가운데 버리는 경험은 정말 단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죠. 장자에서는 바람이 두터워야 큰 새를 날게 하고 물이 두터워야 큰 배를 띄운다라고 했습니다. 처음 직장을 나와 헤드헌터로서 직장인 수준의 연봉을 버는데 3년이 걸렸어요. 이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3번째 직업에서는 2달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해봤던 것이 바로 공통된 문제와 나다움이었어요.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30대 초반에 직장을 나왔던 것은 1% 정말 직장에서 1%셨던 아버지조차 퇴직 후에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던 거였어요. 이전의 경험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모아둔 퇴직금으로 창업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플랫폼 내에서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이게 내가 50대에 마주할 현실이라면 30대에 내 아이가 아빠만으로 좋아해 줄 때 한번 겪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치기 어린 퇴사를 했었습니다. 네. 직장인 연봉을 한 달 만에 벌 때도 있었지만 사실 6개월 동안 수입이 1원도 없었던 적도 2번이나 있었어요. 네. 처음 대기업을 나와서 0이 하나 빠지고 최저임금 기간을 3년 정도 버텼고요. 회사 나와서 뭐 하지? 뭐 먹고 살지? 11년 전 제가 마주했던 질문이지만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은 마주해야 될 질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현 세대를 사는 우리의 공통된 문제이죠. 제가 정의하는 이직은 제자리를 찾는 여정이에요. 이직을 분갈이에 비유하는 것도 숲과 같은 제자리를 찾는 것에 비유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나가키 히데이로의 전략과 잡초라는 책에 보면은 숲에는 잡초가 자라지 않아요. 나와 같은 동료, 나 너무나도 결이 같고 크기와 성장 속도가 비슷한 동료와 같이 자랄 뿐이지요. 이 제자리를 찾는 여정이라는 제가 가진 정의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리고 이직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직,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직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 뜻에 직업을 바꾸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의 시대는 단연코 끝났습니다. 회사라는 플랫폼 안에서도 직장을 바꾸는 것, 때론 직업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은 제가 전문성을 가진 부분입니다. 저를 포함한 누구도 회사 밖의 삶을 피할 수는 없어요. 저 역시 답을 내릴 수 없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개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정의한 이직의 정의가, 또한 사전적 정의가 반드시 직장이라는 개념만을 포함하고 있진 않구나. 반드시 직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구나. 저는 사실 퇴사가 정답이라는 말, 그리고 회사가 날 이용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되게 위험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끝을 죽음과 같이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결국 회사에서도 제자리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평생 내 업으로 삼아야 할 제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을까요? 이전과 전혀 다른 일이 아니라 내 경험들을 내버리지 않은 것. 송기령 작가님이나 전우성 작가님이 말씀하신 본진과 본캐를 바탕으로 하는 일이요. 1년을 회사 밖에서 생존하면서 그리고 3번의 직업을 바꾸면서 제가 이 이야기와 고민들에서 제 경험과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그리고 조금은 들어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30대 초반에 퇴사할 때부터 이 11년간의 경험이 말이죠. 물론 이 문제는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쉽게 답을 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아마 이것을 쉽게 접근하는 분은 여러분의 연약한 심리, 또한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비정한 유혹이나 사기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헤르만 헬스의 시다르타라는 소설에 보면 시다르타의 해탈의 과정은 내가 저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탈을 할 수 없다라는 깨달음이었어요. 그것처럼 타인의 길은 내 길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라고 타인의 길이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많은 자기계발서나 학습에서도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습작과 모방입니다. 제가 마주했던 공통된,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같죠. 각자의 상황과 경력과 축적은 다르지만요. 그 가운데 누군가의 고민과 여정이 좋은 습작과 모방의 마중물이 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브로드컬리라는 잡지를 되게 좋아해요.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나 카페나 한번 해볼까? 나 서점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되게 쉽게 하실 수 있는데 실제 이 조태계라는 편집자분이 카페를 하시는, 서점을 하시는 3년 차인 자영업자분들만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되게 어떻게 보면 삶과 현실에 대해서 무례할 정도로, 하지만 그 고민에 진지하게 쓴 누군가에게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결과가 딱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해요. 나 되게 직장 생활을 열심히 잘해야겠다. 불평하지 말고 잘해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이거 해볼 만한데? 한번 하고 싶은데? 저는 어떤 결론에 이르든 이 누군가의 적나라한 과정이 결국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앞으로도 이직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거예요.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자리를 찾아가실 수 있게요. 여러분이 좀 더 좋은 직장, 이직 사유가 지원 사유로 해소되는 곳을 찾을 수 있도록요. 하지만 종종 제 시도와 과정들을 여과 없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얻어야 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얼마 전 이 고민들을 한번 뉴스레터에 정리해봤어요. 꼬박 이틀 동안 정리했는데 내용이 많습니다. 제법 긴 글이지만 또 되게 부끄러운 글이기도 합니다. 제 정말 거의 모든 가치관이, 그리고 모든 상황이 담겨있거든요. 하지만 이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 고민이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분들에게는 조금의 마중물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와 같은 직장인의 DNA를 바탕으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배웠던 것들을 글로도 적고요. 네, 제가 받았던 인사이트들을, 제 지금의 삶들을 나눠드리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넘사벽의 케이스나 너무나도 절박한 케이스가 아니라 정말 내 동료, 그리고 상사의
지금 모습이요.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오늘은 간단한 응원의 글이라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제 얘기를 꺼내는 것도 이전의 주제와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저에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댓글들이 저를 좀 더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